안녕하세요.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. 오늘 다녀온 시흥 MTB 거북섬은 좀 생소한데요.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? 네, 이제 오늘 저희도 좀 현장을 좀 멀리까지 한번 가봤는데요. 지금 날씨도 좋아지고 또 이제 코로나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향후에 좀 괜찮을 지역으로 생각이 돼서 시흥시 거북섬이라는 곳에 그 MTV 그 개발 지역이 좀 다녀왔습니다. MTV 개발 지역은요, 용어는 이제 멀티 테크노밸리, 시흥부터 안산시까지 이제 쭉 연결이 돼서 한 300만 평이 넘는, 300만 제곱미터가 넘는 301만 평 정도의 시흥시와 안산시를 거쳐서 그 뭐 산업이라든가 산업단지부터 그 다음에 학교, 서울대 캠퍼스, 뭐 첨단시설단지, 관광 레저시설, 그리고 위락시설, 주거단지 등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다녀왔고요. 최근에 작년에 일단 오픈했던 이 거북섬의 그 웨이브파크라는 그 서핑을 위한 이런 관광시설들이 또 되게 대규모로 들어섰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다녀간 곳이었습니다. 근데 이 인근 일대에 지금 상업지역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생활용 숙박시설 다양한 이제 개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아는 시행사분들도 거기에 가 계시고 해서 한번 저희도 현장 답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해서 오늘 거북섬, 시흥 MTV 거북섬 지역에 대해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. 네, 이곳을 돌아봤을 때 오픈했던 웨이브파크를 제외하고 여기저기 공사 현장으로 어려워 보이던데요. 상가들 현황과 분양 사항은 어떠한가요? 네, 일단 뭐 마곡지구도 그랬고 어느 신도시를 가더라도 입주 초기에는 상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. 이것도 역시 뭐 다양한 개발 이슈들은 되게 많습니다. 앞으로 여기에 뭐 관광 복합 개발을 통해서 해양 레저 단지로 만들겠다. 그리고 인근의 대부도나 제부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큰 관광 벨트로 뭐 송산 그린시티까지 하면은 되게 큰 관광 개발 산업으로 만드는 곳인데요. 근데 물론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허허벌판에 이제 웨이브파크 하나 제대로 딱 이제 공사 완료가 된 상황이고 원래는 작년에 오픈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오픈 상태로 테스트 정도만 해본 걸로 보여지고 이제 올해 다 새롭게 이제 오픈하게 될 텐데요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가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. 상가들이 먼저 입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. 근데 거기에서도 특히 이제 뭐 서핑보드 앞에 있는 수변 상가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규모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곳들이 입점해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초기 좀 상권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. 다만 상가 분양가가 그 토지 가격이 처음에 싸게 좀 팔린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주 뭐 높게 이런 유락시설이나 이런 개발 이슈까지 감안했을 때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. 전용평당 기준으로 1층 기준으로 한 4천에서 정말 좋은 곳은 7천 사이 요 정도 이제 분양이 된 것 같고요. 상층부는 뭐 한 900에서 1500 사이인데 다만 거기에서 좀 보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였던 게 위락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행들을 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계획도시답게 나눠져 있더라고요. 이런 데들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제 분양이 되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 한 2-3년 정도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 가치는 이곳이 뭐 해운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관광 개발지로서 알려진다고 한다면은 이곳의 개발 이슈만큼 반영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미래 가치는 커 보입니다. 그리고 이곳은 공항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호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아울러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관광하기에도 좋은 곳이라서 이곳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미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, 이곳을 돌아보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상품이 눈에 띄었는데요. 이 상품은 어떠할까요? 예, 생활형 숙박시설 사실 이게 성공 사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뭐 분양으로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되게 매력 있어 보입니다. 첫째, 일단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 상품하고 거의 비슷해 보여요. 그런데
얘는 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상업시설입니다. 그리고 호텔처럼 되지만 또 주거도 가능해요. 숙박이 이제 그 취사가 가능한 시설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호텔하고 또 차별점이 또 있어 보입니다. 마치 콘도미니엄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리고 이제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다.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단점도 다 가지고 있어요.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걸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 운영에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요. 특히 이게 공급된 시기와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 또 점점 여행 관광업이 확 주저앉으면서 되게 수익 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거든요. 그리고 또 최근에 공급도 많았었죠. 근데 이 지금 거북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상당히 분양이 잘 됐습니다. 그리고 대규모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. 사실 솔직히 여기가 과연 잘 될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.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뭐 정말 대규모 개발이 돼서 또 실제 관광객들이 계획대로 유치되고 한다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소액으로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리스크도 좀 같이 혼재하고 있다 보여지고요. 뭐 다른 곳들의 생활형 숙박시설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아시아 최대의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꿈꾸는 시흥시 MTB 거북섬.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여기에는 시 그리고 정부, 국가, 시비, 도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자본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곳입니다. 그 민간 자본까지 감안하면 3조 이상의 자본이 유치되는 그러한 지금 개발 지역이고 또 가장 그 중에서 핵심되는 레저 시설들이 먼저 입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은 그래도 수도권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양양 서핑보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붐이 일었던 상권들을 비교해보고 또 지방의 뭐 이런 여러 군데들의 상권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분명한 장점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개발 계획대로만 되어 간다 한다면은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. 그런 장점들을 감안했을 때 미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.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고요. 여기에서 위치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좋은 물건을 잘 발굴한다 한다면은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. 네,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